자, 6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그런 이제 계절이 돌아왔고요. 뭐 간간히 비 소식은 있지만 계속해서 좀 무더워질 것 같기 때문에 뭐 장마철까지는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출전 두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은데, 뭐 널뛰기죠. 뭐 저배당에 왔다가 뭐 엉뚱한 마필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에 왔다가, 이렇기 때문에 요즘 경마는 솔직히 좀 감 잡기는 어려운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몸 사리고, 내가 좀 믿는 마필, 배팅할 경주,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경주, 이런 옥석을 좀 가려서 배팅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세마들 루키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간간히 2세마들이 출전을 했었지만 이제 전체 2세마로 이루어진 이제 루키 경주가 시작이 되는데, 달라진 점은 작년에 비해서 상금은 좀 많이 약해졌죠. 그 점이 좀 달라졌고, 어차피 2세마 그리고 처음 출전하는 마필들, 그러니까 훈련이나 또는 뭐 주행심사 모습, 조교 모습 뭐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마필들 위주로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좀 인기권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저는 솔직히 크게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루키 경주에서 고배당이 상당히 자주 나왔었는데, 글쎄요, 올해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근데 이 사전 예상이라는 한계죠, 이게. 보여준 모습 갖고 또는 조교 모습 갖고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 자체도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다 처음 임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키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관전을 한다는 의미로 좀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서울 1경주 딱 눈에 띄는 마필은,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5마필입니다. 1번마 한강 퍼펙트, 4번마 비트 도깨비, 5번마 실버레인, 9번마 청산질주, 12번마 걸작시대. 이 5마필인데 결국은 뭐 이 5마필이 다 인기마죠. 아마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3번마 왕치고도 기수의 이름값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좀 안고는 있겠지만, 마필이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솔직히 승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자, 1번마 한강 퍼펙트는 이제 유수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나기도 마주의 한강 시리즈입니다.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요. 이 주행 심사에서는 이제 마지막 끝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좋은 기록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 초반에 좀 강하게 붙일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인데, 뭐 선행력 마필이냐고 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이고, 4번마 비트 도깨비는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파이널 보스의 잠하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마필이 뛰려는 의지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 이점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5번마 실버레인은 글쎄 선행력 마필로 보이기는 하는데, 게이트의 이점은 있습니다. 게이트의 이점은 있는데, 이번 경주 과연 이 선행 승부가 통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해지고요. 9번마 청산질주는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제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마필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는 있는데, 조교씨의 모습이 저는 조금 지쳐 보입니다. 그래서 데뷔전에서 저는 좀 강하게 노리기는 좀 어려운 마필로 보여지고, 12번마 걸작시대가 아마 거의 최고 뭐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행심사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직전 연습 주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앞뒤가 다 되는 모습에 주행심사에서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을 갔고요.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12번마 걸작시대는 어떻게 보면 아마 이번 경기 충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배팅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여준 액면으로 봐서는 저배당 흐름으로 갈 가망이 좀 높은 경주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크게 배팅을 권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2번마 걸작시대, 1번마 한강 퍼펙트, 5번마 실버레인,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비트 도깨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어쨌든 이 마필들이 향후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계속 활약을 해야 될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마필을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경마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죠. 인기만은 있는데 미들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인기도로 따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인기마, 배당판이 열렸을 때 저배당으로 팔리는 인기마라는 게 결국은 밀려서 인기마입니다. 그 마필의 능력 자체가 뭐 있다 없다 이걸 논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들이고, 특히나 이 국산마 6등급의 1400m 경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400을 쉽게 소화하기도 좀 어려운, 어쩌면 부진마들의 경주, 근데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데, 뭐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결정력 부족이라든가 뭔가 한 발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뜻이고, 이번 경주는 특히나 또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도 좀 우리무중이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전체적인 행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9번 게이트에 있는 PNS미 정도가 좀 앞선을 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이는데, 이 마필도 그렇다고 선행만이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평소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들, 그러니까 뭔가 한 발은 있는 것 같은데 선행 강편성에서 조금 고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들이 비교적 약편성에서 좀 선전을 할 그럴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1번마 이스트 퀄리티, 4번마 유테이크, 5번마 BK벨, 6번마 샤우트 크로, 10번마 레전드 탑, 11번마 아시장군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이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아시장군,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작년 12월에 전혀 비인기마였죠. 비인기마에서 뒤에서 뚫고 나오면서 이현종 기수가 멋있게 추입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많은 경마 팬들한테 눈도장을 찍었던 마필이고, 그 이후에 꾸준히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서 또는 복병권에서 팔리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 직전 경주에는 느닷없이 앞선을 갔죠. 그랬더니 마지막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은 저는 좋아 보이기는 해요. 다실바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실버마 아시장군은 전개 자체가 조금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뛰기도 그렇고 뒤에서 탄력을 보이기도 좀 애매한 마필,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좀 위험한 인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인기 마필은 이 10번마 레전드 탑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그러니까 기본적인 혈통적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경주에서 2차게 한번 성공을 했었던 마필이고, 뒤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좀 살아야 되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런 약편성에서 신영철 기수가 느닷없이 앞선 전개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10번마 레전드 탑을 가지고 신영철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으로 몰아붙여서 앞선에 붙인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는 경주인데 저는 글쎄요.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마필이 아직은 좀 뛰려는 의지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인기마 두 마필을 좀 제외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일 좋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이스트 퀄리티입니다.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까지 3번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마필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좀 앞선에 붙이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3번뿐이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걸음은 좀 있는 마필이 아닐까. 거기에 게이트의 이점 그리고 만만한 상대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물론 직전 경주가 좀 불량주로 해서 기록 자체는 조금은 평소보다 빠르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마필 좀 투아너 핸드 서브의 자마가 좀 장거리 활동 쪽이 많죠. 그러니까 1400m 정도에서는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이스트 퀄리티로 보이고 4번만 유테이크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면 조교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뛰려는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한테 배당의 메리트를 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BK벨은 글쎄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라고 봐야죠. 약편성이 계속 나와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데 뭐 느닷없이 늑발을 하지를 않나, 또 뒤에서 그냥 놀지를 않나, 좀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지만 해볼 만한 편성, 이 정도 편성이라면 BK벨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정도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고요. 6번마 샤우트 크로는 결국은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기본적인 출발, 다시 말해서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뒷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센 마필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개를 그렇게 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선입권 끝자락에서 어느 정도 좀 붙여서 갈 수 있느냐. 초반에. 저는 그게 승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붙여서 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12월 31일 경주에서 빠른 그 스타트는 아니었지만 늑발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뒷심까지 살면서 3차까지 갖다 댔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필의 인기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좀 소신 있게 배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경주의 특징은 뭐냐? 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 마필의 컨디션, 뭐 기수의 모습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이스트 퀄리티, 6번마 샤우트 크로, 5번마 BK벨,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유테이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연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이제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마필들 위주로 이제 배당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글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진마 경주긴 한데 결국은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필의 능력 차이가 좀 나아 보이는데 자, 일단 2번마 칼리프와 4번마 토마켓. 자, 직전 경주 다 인기 중위권의 마필이었는데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 2번마 칼리프는 이제 신영철 기수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좀 남겼었던 마필이죠. 발주가 잘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 이제 선행 마필들이 별로 없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을 좀 보일 수 있었는데, 자, 문제는 직전 경주에는 인기 7위권의 마필이었죠. 근데 이번 경주는 인기 1, 2를 다투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견제가 있을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뭐 마땅히 이 마필을 좀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마필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자, 4번마 토호마켓은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이제 선입권에서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시종일관 심하게 하고도 막판에 걸음이 살아났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마필이 점점 좀 힘이 차오르는지 마필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이 그렇게까지 좀 능력 있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2번 칼리프와 4번 토호마켓이 뭐 손잡고 추입해서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죠. 다만 저는 이번마 칼리프가 조교 모습이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방 승부를 노리기는 조금 어려운 경주고, 뭐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단방 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결국 이번 경주 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이 5번마 주얼리 패션이나 6번마 아치로켓, 7번마 브라이트 카이 정도가 되는데, 다 뒷심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과연 앞선을 갈 수 있느냐죠. 왜냐하면 외곽에 이 11번마 클라우드 하트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곽이라는 단점은 좀 안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 거기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 강하게 좀 승부를 하리라고 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강한 선행마가 없는 경기에서 이렇게 레이스가 펼쳐질 때 뭐 5번마 주얼리 패션이나 6번마 아치로켓, 7번마 브라이트 카이가 튀어나올 때 외곽에서 11번마 클라우드 하트가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된다면 이게 정우주 기수의 특성상 이럴 가망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곽에서 넘어서면서 마지막 버티기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그린 콩코드가 아무래도 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할 가망이 높습니다. 이 마필이 발주가 계속 안 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발주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마필이 좀 근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막 좋아진 모습이냐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좀 약하죠. 제가 솔직히 좀 보려고 했던 마필이 이 9번마 상임대표, 이제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좀 기본적인 자질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근데 공백이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10번마 사하라몽도 이제 훈련은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는 있는데, 글쎄요, 기본 능력에서 조금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가운데, 뭐 복병권에서 활약할 수 있는 11번마 클라우드 하트가 초반에 좀 강하게 선행을 나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토호마켓, 11번마 클라우드 하트, 2번마 칼리프,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그린 콩고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당일 현장에서 아마 이 네 마필이 인기 3, 4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면 마번을 압축할 수 있으면 배팅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관전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치열한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인기마들이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근데 그 인기마들이 능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든 어느 마필을 강하게 보느냐, 여기에서 좀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원더풀 스프릿, 2번마 트라움킹, 4번마 나올인디, 6번마 손에 손잡고, 7번마 금악 다이아,
이 정도 지금 보고 있고, 3번마 대륜 시대는 직전이 휴양 복귀전인데 이제 앞선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한 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 9번마 빈체로킹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김태희 기수가 비인기권의 마필을 끌고 이제 추입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부담 중량이 지금 또 올라가 버렸고, 어쨌든 뭐 21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마필입니다. 결국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5마필이 인기마들이 될 텐데, 이 마필들의 능력 차이는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손에 손잡고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왜 인기가 없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멋있게 뚫고 올라왔죠. 솔직히 이 당시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스타트가 딱 되고 선입권에 뛰기는 했지만 앞선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좀 힘들겠구나라고 했는데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김효정 기수가 상당히 좋은 기승술로 추입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싸웠던 마필이 뭐 케레르, 태평무, 드림스카이 뭐 이런 마필들인데 강한 편성은 아니죠.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 군 중위권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직전 경주에 또 입상에 성공했었던 그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 6번마 손에 손잡고가 아마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있고, 어느 정도 좀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데, 당일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 정도의 현장 상태라면 저는 직전 경주보단 이 경주가 편성이 조금은 더 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보단 좀 나아진 컨디션이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봐야 될 마필이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원더풀 스피릿이 직전 경주에 좀 무너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솔직히 편성으로 보면 이 원더풀 스피릿이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강편성에서 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에 뭐 탱탱볼, 만데로, 더선 파이터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1300m 경주 거리에서는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의 이점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장치열 기수 지난주에 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오늘까지 금주 컨디션도 상당히 좀 좋으리라 보고요. 결국은 이 두 마필이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이 1300m라는 거죠. 1300m는 아무래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전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트라움킹, 4번마 나홀인디, 7번마 금악다이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를 따진다 그러면 2번마 트라움킹입니다.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에서 조상범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졸전을 펼쳤죠. 졸전을 펼쳤지만 그런대로 휴양 복귀전 치고는 나름 승부를 좀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지금 돌아왔고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났습니다. 게이트도 좀 유리해졌고요.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막강한 순발력으로 앞선을 가느냐 뭐 이런 마필은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앞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경주에는 조상범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그러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만 나홀인디가 최근에 좀 상승세죠. 직전 국산마 60 고별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대가 뭐 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은 편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으른 기수가 과연 어떤 기승을 할 거냐,
결국 이번 경주도 나홀인디 입장에서는 좀 앞선에 붙여서 뛰어야 되고,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유리한 전개에 버틸 수도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2번 트라움킹과 선행 경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중요하고, 외곽에 있는 7번 마 금악 다이아는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하게 배팅하기도 조금 뭔가 찝찝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이 나홀인디하고 금악 다이아 이 두 마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4번만 나홀인디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니까 이 7번마 금악 다이아가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뭐 조교가 아주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혁 기수가 계속해서 좀 공을 들이면서 이제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마필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2번마 트라움킹이 선행을 가고, 여기에 7번마 금악 다이아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원더풀 스피릿과 6번마 손에 손잡고가 마지막 한 템포 빠른 추입 승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나홀인디가 끼어들 자리는 저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트라움킹에 대한 믿음을 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 말아요. 자, 제가 믿는 그냥 2번 트라움킹을 가장 좋게 보겠습니다. 2번마 트라움킹, 6번마 손에 손잡고, 1번마 원더풀 스피릿,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금악 다이아,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번마 손에 손잡고는 당일 현장 상태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촐한 편성이죠. 근데 금주의 서울 경마 전체 이제 22경주가 펼쳐지고, 뭐 일요일 날은 또 느닷없이 11경주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도 참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런 편성인데, 전체 22경주 중에서 8마필, 9마필,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조금 적은 경주가 한 11경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가 뭐 최하 편성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출전 두수가 적다고 해서, 원래 출전 두수가 적으면 인기마들한테 좀 유리합니다. 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배당이 줄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도 보시면은 8마리가 출전했었죠. 대상경주. 엄청난 고배당이 나왔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은 편성이 적다고 해서 쉽게 보지도 못합니다. 뭐 저배당으로 갈 것이다, 인기마선에서 끝날 것이다, 이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그런 경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편성 두수가 적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개상의 변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기본 습성, 이 정도를 감안을 해서 좀 유출을 해내면 그래 거기에 좀 예상외의 복병만 하나만 잡아낼 수 있다면 배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너무 배당만 찾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배당으로 인기마선에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배팅을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경주에 다 붙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보시면 가장 많은 인기를 끌 마필이 이 5번마 탑다이아죠. 5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한 번에 준우승, 3번에 3착.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뭔가 좀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나가도 마지막에 버티는 힘이 조금 약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추입을 해도 마지막 한 발이 아쉬운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직전에 이 세이렌에 이어서 3착을 한 마필이죠. 자, 세이렌이 직전 경주, 그러니까 지난주 경주, 대상 경주에서
이제 느닷없는 우승을 하면서 아주 고배당 단승식이 80몇 배였나요? 엄청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경주 우승 마필이잖아요. 그런 마필과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상대가 많이 약해졌죠. 약해졌기 때문에 탑다이아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0m 경주 거리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하지만 좀 어느 정도 따라붙어서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5번마 탑다이아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 자, 4번마 더 자이언트는 지금 승군 후 2번의 경주를 1700을 치렀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죠. 이 마필은 막판에 좀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 2번의 경주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국산마 5군으로 승군을 해서 좀 적은 길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거기에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최근에 뭐 서울 경마장에서 뭐 헤리카 신기수, 시시원 기수 두 외국인 기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펼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대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뭐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한 마필을 좋게 보면 안 들어오고, 시시원 기수가 기승한 마필을 나쁘게 보면 들어와 버리고, 뭐 이렇게 좀 저랑 엇갈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글쎄요, 뭐 사대가 안 맞는 건지 제가 예상을 잘 못하는 건지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4번마 더 자이언트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지금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다. 근데 다만 1700m 경주기 때문에 발주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승군을 해서 최근에 두 경주는 발주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더 자이언트라는 마필 자체가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밀어서 앞선까지도 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4번마 더 자이언트나 5번마 탑다이아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많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릴 마필이 이 6번마 스타롯이죠. 그래서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이 6번마 스타롯이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해서 3착을 하고 있고, 추입만데 이번 경주 출전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43전을 나와서 우승 없이 2착 1번, 3착 9번을 한 마필입니다. 7세가 된 수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스타러시가 이번 경주에 입상을 할 수도 있죠. 입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못 맞히고 말겠습니다. 이 마필에 제가 어떤 베팅을 하거나 그렇다고 배당에 메리트가 있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스타러시는 좀 인기마가 될 거는 같은데 좀 저는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저는 1700m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럼 그 후보가 뭐냐면 1번마 포르투나와 3번마 쓸모입니다. 자, 1번마 포르투나는 이제 휴양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고 1700m에선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번 게이트, 거기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김성현 기수가 강하게 선행을 간다면 솔직히 1700m 경주는 전개로 버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3번마 쓸모는 직전 5월달에 이제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출주 취소가 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전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쓸모 정도의 느낌에서는 전적은, 그러니까 실전에서의 걸음 잘 안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 12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준우승 3번, 그리고 3착을 4번 한 마필, 뭔가 아쉬운 마필이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데뷔 이후에는 원래 기본적인 선행마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걸음이 무뎌지고 막 이랬던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 걸음을 살려내고는 있는데 마지막 한 번을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레이팅이 35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고부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최대의 승부를 할 건데, 저는 이번 경주는 조한별 기수가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선행을 노릴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1번마 포르투나와
3번마 쓸모가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4번마 더 자이언트와 5번마 탑다이아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탑다이아, 3번마 쓸모, 1번마 포르투나, 그리고 복병 마필로 4번마 더 자이언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간단히 전개를 좀 보시면요, 이 8번마 엘리트 로열, 10번마 세명레이디,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 속에서 아마 5번마 신의 여인과 6번마 나이트참이 조금은 빠르게 선두권을 좀 공략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4번마 부광질주, 9번마 장흥클래스 등이 성위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뒤에서 선위권 따라오는 전개를 한 9번마 장흥클래스나 4번마 부광질주가 막판 추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 결국 이 6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5번마 신의 여인과 6번마 나이트참은 직전 경주 우승,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5번마 신의 여인이나 6번마 나이트참의 전개 자체가 저는 좀 꼬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8번마 엘리트 로열이나 10번마 세명레이디 둘 중에 한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의 여인과 나이트참이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초반에 좀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쓰다 말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기마 두 마필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승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8번마 엘리트 로얄이나 10번마 세명레이디, 특히나 이 10번마 세명레이디는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명레이디가 입상을 할 때 좀 많은 추천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행을 나가면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인데, 초반이 만약에 안 돼버리면 뒤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김성현 기수가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외곽이긴 하지만 좀 초반에 강하게 좀 선행을 붙인다면 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4번마 불광질주는 향후 발전 기대치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완전히 졸전을 펼쳤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 마필,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뷔전에서 완전히 경주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조금 사라진 건 사실인데, 자,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부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3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백이 좀 있습니다. 공백이 있다라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4번마 부광질주는 향후에 좀 상위군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9번마 장흥 클래스는 마필도 마필이지만 CC1 기수의 기승수를 좀 믿어보는 겁니다. 이 장흥 클래스는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3, 4코너 휘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앞선의 마필들을 다 때려잡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장흥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를 좀 뒤로 돌리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부광질주, 9번마 장흥 클래스, 10번마 세명레이디,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엘리트 로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군 경주치고는 조금 하위권의 마필, 좀 재미없는 편성,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선 이 1번마 더썸 파이터 이 마필이 아마 압도적 인기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마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마필이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로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편성이 강한 데서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이 더 썬파이터가 아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결국 이 마필의 전개에 의해서 동반 입상을 어느 마필이 할 것이냐인데, 나머지 8마필들은 솔직히 다 비슷비슷합니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좀 앞선에 갈 것이냐도 조금 오리무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는 더 썬파이터보다 좀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를 노리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선행 후보군으로 보자면 이 2번마 트로트 퀸, 4번마 화수분, 9번마 PNSI, 이 정도가 지금 선행 후보군입니다. 근데 뭐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이 2번마 트로트 퀸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근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은 갈 수 있지만 걸음이 너무 쉽게 무뎌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조교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2번마 트로트킨을 좀 약하게 보고 있고, 자 4번마 화수분이 글쎄요, 지금 여기서 이 국산마 4군에서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좀 아쉬운 마필이죠.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산마 4군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이제 정체기를 계속 겪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막판 탄력,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편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시영철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PNSI도 역시 뭐 선행 승부를 당연히 노릴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순발력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승부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곽이라 하더라도 9번 게이트고 안쪽에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마 화수분이 선행을 갈 때 어깨 짚어 갈 수 있다면 어쨌든 더 썬파이터보다는 앞선에서 뛸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6번마 올포유어 드림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8위 마필이었는데, 막판에 상당히 좋은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안쪽 주로로 파고들었던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편성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거든요. 뭐 스파크 썬더, 우루스칸, 월드 셰넌스, 뭐 파워풀 삭스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그런 마필인데, 막판까지도 탄력이 쉽게 죽지는 않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추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추입을 하기는 했지만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자, 다시 이제 이 김태희 기수로 돌아왔는데, 원래 적임이라고 봐야죠. 김태희 기수가 출주 주기가 조금 짧아졌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마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더 썬파이터의 전개와 맞춰서만 뛸 수 있다면, 저는 6번마 올포 유어 드림 직전 경주 보여준 퍼포먼스 정도면 저는 충분히 입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더 썬파이터, 6번마 올 포 유어 드림, 4번마 화수분,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PNSI,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드린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5번마 터치나인. 이 마필은 당일 현장 상태를 꼭 파악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을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 들어오면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마필이 계속 지금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타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마필이 또 휴양을 하고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 전이었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싸웠던 마필들을 보시면요, 편성이 엄청 강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터치9이 만약에 당일 현장 상태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더선파이터와 터치9의 단방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예상을 하는 지금 입장에선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강하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당일 현장에서 터치9의 상태가 만약에 별로다, 그러면 제 예상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터치9의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를 보고 노림수 경주를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4등급의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아마 뭐 인기 1, 2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1번마 동진불패와 2번마 우승콩코드, 이 두 마필의 좀 단방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이 두 마필의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단방입니다. 단방 승부를 가는 거고, 둘 중에 어느 한 마필의 상태가 조금 별로더라 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믿을 마필이 없기 때문에 배팅을 좀 포기해야 되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1번마 동진불패가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이 4월 14일 경주, 제가 이 경주를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경주에 나왔던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강한 마필이고, 동진불패가 이때 인기 3위였는데 7착을 한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경주에 와서는 이 동진불패는 다 우승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였죠. 직전 경주가 글쎄 이번 게이트에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이 마필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동진불패가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만은 전개만 잘 타면 부담 중량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나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은 부담 중량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선행만은 그런 게 없고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김정준 기수도 지금은 부담 중량이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빨리 입상을 해서 승군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강하게 승부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물론 이 동진불패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문학송이라든가 11번마 아마존킹, 이 두 마필도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막강한 마필인데 김정준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근데 저는 어쨌든 선행을 가는 선택을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마 우승 콩코드는요,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필의 생김새나 체형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직전 경주 이 우승 콩코드가 뛰는 모습을 보고 이 마필은 근성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강해졌죠. 강해졌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최근에 상승세 문세영 기수가 지금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글쎄요 3연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마필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마필을 저는 단방 승부로 보고 있고, 아마 그만한 인기들을 누리겠죠. 뭐 7번마 드림리치가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 좋은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이고,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문학송이나 11번마 아마존 킹 뭐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는 들어오겠지만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두 마필을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조금 상태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말은 이 3번마 히어로칸입니다. 자, 2세 마필이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저는 어쨌든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제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3번마 히어로칸이 솔직히 뭐 아니면 도인 경주를 펼칠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조교 모습을 놓고 보면 1번 동진불패나 2번 우승 콩코드가 빠르게 앞에 나갈 때 3번마 히어로칸의 입장에서는 선위권에서 자리 잡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전개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히어로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세 마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북승식 유저이기 때문에 1번 동진불패와 2번 우승 콩코드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를 상당히 좀 생각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딱 세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1번마 동진불패, 2번마 우승 콩코드, 3번마 히어로칸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마필뿐이 출전 안 하는 좀 단촐한 편성. 거기다가 글쎄요, 마필의 능력도 조금은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지만 좀 현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만약에 이제 선행마들이 선전하는 주로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조금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요 3번마 문학이글과 8번마 그레이스 K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1번마 청파의 꿈이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 4번마 네모 프린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딱 네 마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6번마 레전드 K가 좀 당일 현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이 왜 강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자, 결국 3번마 문학이글과 이 8번마 그레이스 K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텐데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 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m가 생각보다 추입 승부가 좀 많다 보니까 뒤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8마필뿐이 뛰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쪽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 가망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행마들이 강하게 끌고 나가 버리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따라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8번마 그레이스 K는 최근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을 가망이 높은 경주인데 저는 이 마필이 만약에 이 유승환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한다면 순발력 면에서는 절대 이 문학이글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점이 저는 조금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을 보고 있는 거고, 자, 1번마 청파의 꿈은 이제 선위권에서 끈끈하게 따라붙으면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죠. 청파의 꿈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나인이글 뭐 라운시티걸 뭐 이런 마필들이 강한 마필은 강한 마필입니다. 앞선이 상당히 강한 마필이긴 한데 청파의 꿈이 이 정도에서 못 올라왔다. 특히나 나인이글한테는 마지막에까지도 잡지를 못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든 이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네모 프린스는 아쉬운 추임마죠.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멋있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항상 시간과 거리가
조금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임다빈 기수가 상당히 좀 열심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믿어보는 경주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지만 8번마 그레이스 K가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저는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마 청파의 꿈이나 4번마 네모 프린스가 어쨌든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2편성, 이 8마필뿐이 안 되는 2편성에서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전개에 의해서 전개에 의해서 인기마가 무너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그레이스 K, 3번마 문학이글, 1번마 청파의 꿈,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네모 프린스, 조금은 공격적인 배팅을 해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 글쎄요, 뭐 사전 인기도를 보면 1번마 탭다운, 2번마 빅토리히트, 4번마 에펠탑, 그리고 5번마 머니크라운, 여기에 복병권으로 8번마 구대피,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도 높은 경주죠. 자, 근데 보시면 이 8번마 구대피 주로 이제 문세영 기수가 많이 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2번마 빅토리히트에 가서 앉았고, 구대피를 지금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이번 경주의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을 논한다면 8번마 구대피가 저는 가장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근데 지금 이 구대피가 계속해서 전개가 좀 잘 풀리지를 않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 전개가 꼬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대피라는 마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예 바싹 엎드려서 뒤에서 그냥 철저하게 따라가는 전개, 그 중에서 3, 4코너 이후에 휘감고 나오는 그런 전개를 탈 수 있으면 저는 8번마 구대피의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2번마 빅토리히트가 직전 경주 우승으로 승곤을 했고 최근 상승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좀 인기마를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마필의 이 조교 모습을 보면 마필이 좀 나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활기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제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상당히 그 주행할 때 보면 고개도 상당히 높게 주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좀 수능도가 저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을 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 뭐 강남 불청객, 마이티탭, 비록 4군, 호남마 4군 경주긴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우승을 거두고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뭐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이 마필이 지금 갖고 있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배당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4번마 에펠탑,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마필을 추천도 많이 했었던 마필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뭐 인기 1, 2위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왜 그 정도의 인기를 갖고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강한 느낌, 뭐 근성이 좋은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점핑 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감량 2점을 안았죠. 직전 경주에 57.5라는 고부중을 버텨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하든 부담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점핑을 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부담 중량 때문에 점핑 출전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경주에는 이 에펠탑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까지 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앞선을 가기 위해 노력은 할 겁니다. 노력은 하는데 저는 막판에는 좀 걸음이 무뎌진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탭다운. 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뭐 강한 마필 이런 거는 아닌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전개가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입권 꽃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5번만 머니크라운이 상당히 좀 침체기에 있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머니크라운이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이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근성은 보유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8번마 구대피를 중심으로 제가 보는 마필들을 보고 있고, 제가 가장 예상외로 보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아침함성입니다. 자, 마필도 마필이지만요, 최근에 임다빈 기수가 추임마를 타면 막판까지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자, 이 아침함성이라는 마필은 발주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너무 안 되는 마필인데 막판 근성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뭐 근성, 탄력 이런 게 조금은 무뎌진 건 사실입니다. 무뎌진 건 사실인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강한 선행마도 없기 때문에 경주도 전체적으로 느리게 흐를 가망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 아침함성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구대피, 5번마 머니크라운, 1번마 탭다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아침함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의 1600m 경주 기본적인 순발력들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 그리고 뚝심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인데, 일단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조금 능력차는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변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4번마 컴플리트 타임 13조 이희영 조교사, 그리고 7번마 특급대로 13조 이희영 조교사. 이희영 조교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 퇴직이죠. 6월 말인가로 돼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까지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경주는 이 1번마 대사리, 4번마 컴플리트 타임, 그리고 6번마 마이웨이, 이 마필들이 결국 선행 경합을 펼칠 마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왜? 1600m라는 특수거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1번마 대사리는 직전 경주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정말 최선의 말머리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마필들 중에서도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1400에서 버텨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거리가 200m 늘어났지만 선행마한테 유리한 16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규 기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1번 게이트가 1600m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이 4번마 컴플리트 타임이나 6번마 마이웨이, 이 두 마필의 순발력가 좀 막강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리가 순발력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컴플리트 타임이나 마이웨이한테 앞선을 내주고 안에 갇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기의 전개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 한 배에 실패하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습니다. 거기에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되는 출출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4번마 컴플리트 타임과 6번마 마이웨이, 이 두 마필이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단데, 문제는 이 두 마필이 경합 상황, 여기에 1번마 대사리까지 세 마필이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만약에 벌여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힘한배에 실패할 경우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1번마 대사리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야 되고, 4번마 컴플리트 타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을 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기원 기수가 기승회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당히 조금 부진하다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기회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반에 좀 강하게 모을 가망이 높은데, 생각보다 이 6번마 마이웨이의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고도 결국은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 4번마 마이웨이 입장에서 직전 경주 1200m 경주긴 하지만 초반에 너무 빨리 경합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행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걸음이 무뎌졌는데, 어쨌든 이 마필이 순발력 면에서는 절대 밀리질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은 앞선을 가야지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선을 가겠죠. 그러면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7번마 특급대로죠. 자, 이 특급대로는 기본적으로 막판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두 경주가 3착, 4착이었기 때문에 뭐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기도로 보면 졸전이죠. 근데 제가 이 두 번의 경주에서 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의 상태가 현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 4착을 갖다 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있고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럼 이번 경주 현장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선의 마필들을 분명히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특급대로고, 또 하나는 5번마 디스챌린지입니다. 자, 이 마필은 솔직히 자력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력 승부는 좀 어렵긴 한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전개로 풀어낸다면 인기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디스챌린지이기 때문에, 뭐 국산마 2군, 그러니까 2등급 마필 경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디스챌린지한테도 한 번의 찬스는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이 마필은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컴플리트 타임, 6번마 마이웨이, 7번마 특급대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디스챌린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